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유진쌤입니다. 자,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네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이제부터 PPT에.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다음 주 3차 시수업까지는 미술, 사회를 말하다. 자, 이런 아주 거창한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미술이랑 뭐 사회의 관계를 마구마구 파헤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참고로, 이거 여러분 교과서랑 단원이 달라요. 교과서와는 별도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선생님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귀여운 이런 남자아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라는 한 벽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그린 그래피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보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있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세상에 마상에. 자, 마상 있네요. 자, 좋아요 빵, 댓글 빵, 조회수인가요? 하여튼 아무도 얘를 알아주질 않아. 손에 핸드폰 갖고 있네. 보이죠? 자, 여러분 인스타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오늘 뭐 숙대 입구에 있는 뭐 마라탕 맛집을 갔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자,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겠죠. 자,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쵸? 자, 원래 없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던 건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이렇게 SNS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죠. 인기의 척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막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소통하는 그 매체로 쓰이는 SNS의 문제를 좀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제작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땡땡땡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거 누굴까? 자, 이 작가는요, 좀 전에 작품 외에도 이렇게 길거리 단벽에 주로 스프레이로 이런 테러 같은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밤에 이렇게 해놔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지금 보인 건 모나리자인데, 모나리자가 웃으면서 지금 총을 들고 있네요. 무서워. 자. 이거는 또 왕실 근위대병인데 굉장히 그 근엄하고 막 아주 뭐랄까 굉장히 좀 격식을 잘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벽에다 실내를 하는 장면을 해놓기도 하고 여기 좀 보시면 또 어린애가 뭐 이렇게 어렵게 막 힘들게 이렇게 뭐 총을 또 막 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총알은 또 크레파스예요. 그래서 막 우두두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다 막 그리는 건가? 자, 이 느낌이 다 어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인물들의 이런 모습을 담아낼 것 같진 않은데, 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작가는 좀 더 큰 사회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느낌상 보시면 좀 그렇게 오죠. 자, 그럼 이 작가에 대한 짧은 영상 한번 보고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 곳곳에 의미심장한 벽화를 남기는 미스테리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얼굴 없는 예술가로 알려진 뱅크시인데요. 뱅크시는 작품뿐 아니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13년엔 뉴욕 거리에 등장한 뱅크시의 작품. 흔한 복제품처럼 보이는 작품에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하루 종일 구매를 한 사람은 단 3명뿐. 그런데 거리에 내놓은 작품은 모두 뱅크시의 진품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온 뱅크시가 최근 또 한 번 뱅크시 특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약 16억 원에 낙찰된 뱅크시의 작품 풍선을 든 소녀. 그런데 갑자기 액자에서 흘러내리다 멈춘 16억 원짜리 작품. 작품 아래쪽은 잘게 파쇄된 상태였죠. 다음날 뱅크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파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작품이 경매에 걸릴 걸 예상하고 액자에 미리 파쇄기를 설치했다는 거였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발칵 뒤집혔고
뱅크시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지배한 예술 시장에 대한 비판이란 분석도 있지만 작품의 가격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뱅크시는 자본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참여했다. 절반이 파쇄된 작품은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2배 이상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뱅크시를 패러디한 광고물도 쏟아졌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뱅크시를 따라하는 사람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6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던 작품은 하루아침에 1,500원짜리 종이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뱅크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뱅크시가 다시 한번 세상에 수많은 생각거리를 던졌다는 겁니다. 네, 잘 보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생각거리를 던졌다는 이 뱅크시. 자, 우리도 한번 수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가는요, 1990년대 이후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아까 이름 말했죠, 뱅크시라고 하는 영국 출신 미술가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요. 벽에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는 장르를 그래피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하고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재다능해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너무 무서워. 자, 작가가 직접 자기 인스타 뭐 이런 것도 한다던데 거기에 공개한 자기 얼굴 사진이에요.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테러리스트처럼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작가는 전 세계 곳곳에 도시나 뭐 거리에 있는 길, 뭐 벽, 뭐 이런 데다가 블랙 코미디 같은 뭐 그런 좀 유머러스한 뭐 이미지나 아니면 사회에 풍자하는 뭐 그런 이미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색깔이 담겨 있는 뭐 아주 그냥 촌철살인적인 이미지들을 제작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인데요. 촌철살인이 뭔가 궁금하신가요? 자, 그러면 한자 선생님인 이인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이렇게 벽화를 제작해 놓고 사라져서 아트 테러리스트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행위들은 불법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예술적 행위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서 사실 경찰은 별로 이렇게 터치 안 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미술계로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은 주로 출생지인 영국에다가 이런 작품들을 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뱅크시 작품을 따라가서 보는 그런 여행 투어도 있대요. 그래서 아트 투어가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들은요, 다 어떤 기법으로 제작이 된 거냐면,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처럼 지금 종이에 원하는 이미지에 구멍을 뚫어서 그 위에 뭐 물감을 칠하든 뭐 이렇게 톡톡 찍든 막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만 딱 칠하게 되게끔 하는 뱅크시는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 거죠. 그래서 제작을 한 건데 여러분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집에다 해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학교 벽에도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작품인데 지금 보면은 소년이 막 너무 즐겁게 눈을 막 반기고 있어요. 귀엽게 막 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그림의 옆면 벽에 있는 건데 옆면까지 보니까 이게 눈이 아니라 세상에. 자,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예요, 재. 그래서 이게 마냥 즐거운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되게 반전적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위트 있고 뭔가 좀 재치 있는 이런 화법으로 이제 사회 문제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인데, 자, 이 작품도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네이팜이라는 작품인데요. 뱅크시의 작품들 중에서 제일 좀 처참하고 충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전해져요. 잘 보시면 벌거벗은 이게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어린아이가 있고 양옆에는 미키마우스, 한쪽에는 맥도날드. 자, 이렇게 캐릭터가 엄청 얘는 울고 있는데 보세요. 얘는 너무 즐거워. 지금 이렇게
팔 잡고 행진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서늘합니다. 무섭다. 자, 근데 왜 이 작품이 그러냐면 요거는요. 1972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팜탄 소녀라는 이 사진이 찍혔어요. 당시 베트남에 폭격이 떨어집니다. 지금의 호치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폭격탄이 막 떨어져요. 근데 그 폭격탄 이름이 네이팜이에요. 그래서 네이팜탄 소녀인데 이 폭약 때문에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소녀가 옷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을 어떤 사진가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진의 배경이 된 베트남 전쟁이 뭐였냐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들 간의 이념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세계에 퍼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야, 이 전쟁 그만하자. 자, 이런 반대 목소리가 커졌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멈추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 해에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뭐 사진 보도 계열의 그 사진의 상이 있어요. 퓰리처 상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그거를 수상하게 돼요. 그래서 뱅크시가 이 사진상의 소녀랑 근데 이 옆에 손잡고 있는 얘네 둘은요. 보시면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캐릭터들이잖아요.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맥도날드 그 패스트푸드. 그래서 얘들을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런 참상을 되게 아이러니한 이미지이긴 한데 이걸로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했죠.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작품 또한 비폭력주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제목은 꽃을 던지는 남자입니다. 원래는 전쟁 중인데 손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막 그 수류탄 같은 거 원래 쥐고 있어야 되는데 꽃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설치된 거냐면 예루살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근데 거기 지역에 예루살렘이 그 장벽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넘어오지 못하게.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좀 반폭력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까지 걸쳐서 우리가 미술과 사회라는 단원을 볼 건데 이번 차시 수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 작품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생활상을 담아내는 그림인 풍속화의 발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앞서 현대미술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주로 전달했던 뱅크시 작품들을 좀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윤성남이라는 작가가 제작한 버림받은 생명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뭘 표현한 걸지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되게 귀여운 막 강아지들이에요. 우리의 댕댕이들인데 지금 한 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귀엽긴 한데 지금 뭐가 좀 딱딱하고 좀 굳은 느낌이죠. 뭐 정지된 듯하게. 그리고 보니까 여기 막 공터인데 막 풀도 막 이렇게 나 있어. 지금 보면은 마치 이게 버려진 뭐 묘지에 막 비석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데 요즘에 반려견, 뭐 반려묘 등 이런 동물들을 키우다가 막 그런 많이 키우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 자체에서도 이제 버림받은 생명의 초상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그룹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룹이 게릴라 걸스라는 여성 미술가 단체예요. 이 단체는 1985년에 결성이 됐는데 게릴라라는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예고를 안 해. 그리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갑니다. 네. 보시면 왜 이게 결성 멤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고릴라 가면을 막 쓰고 나타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고릴라 걸스라고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2학년들이 막 이 작가의 이 단체 이름은 무엇인가? 고릴라 걸스. 이래서 제가 굉장히 웃겼어요. 자, 게릴라 걸스가 맞습니다. 자, 이들이 나타나게 된 계기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뉴욕에서 전시가 열렸는데 여성 미술가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제기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미술사 내에서도 생각해보시면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되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인상주의 시대 때는 여성 미술가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인체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들과 어머니상 뭐 이런 거밖에 못 그려게 되어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이 좀 소외되어 왔었던 그런 역사를 꼬집는다라는 것이 이 단체의 특징이고요.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 미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멘트를 지금 한번 보면 아 진짜 그랬네 생각도 드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죠? 뚜쭈르르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자 이게 이 미술관은요 뉴욕에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미술관입니다. 진짜 권위 있는 자 어쨌든 이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누드여야만 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래도 한번 볼게요. 현대미술 파트 섹션에 있는 여성 예술가는 5%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누드화의 85%는 다 여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려져 온 누드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성의 나체를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남자 누드화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름다운 누드화 이러면은 뭐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여자가 들어가려면 누드여야만 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인스타에서 이런 걸 봤어요. 배우 류준열 씨가 이런 멘트를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이걸 이렇게 실컷 쇼핑을 한 다음에 너를 산 적은 없었는데 플라스틱.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비닐, 뭐 플라스틱류 이렇게 일회용품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 캠페인을 요새 막 되게 앞장서고 있대요. 류준열 씨가 아주 시크하게도.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볼게요.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스페인의 설치미술 그룹이 있어요. 루진 테럽투스라고 잘못 보면 유진 테럽투스 같기도 합니다. 자, 이 그룹이 영국에 지금 한 쇼핑센터 있는데 이마트 같은 뭐 그런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 앞에 크리스마스 날에 설치한 작품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보통 문 앞이나 건물 앞에 뭐 있어요? 네, 보통 트리 같은 거 놓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루에 그 크리스마스 딱 하루 쓰이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베어 나가는 나무가 어마어마하대요. 이것도 환경 파괴에 해당한다라고 이 그룹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작을 했고 제목도 에코 트리입니다. 네. 게다가 이 트리 재료가 지금 뭐냐면요. 뭐가 좀 특이한데 보시면요. 쓰레기 봉투예요. 일회용 비닐 봉투들인데 이게 쇼핑센터 앞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걸 버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작가는 좀 전에 류준열 씨처럼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투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료를 통해 이런 것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는 이거 외에도 이런 비닐봉투들로 이런 뭐 조명도 제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풍속화의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앞에까지는 그 사회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쨌든 그 우리의 사회를 반영한 그런 미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큰 개념으로 보면 우리 사회를 다룬다는 건 우리의 생활상을 다루는 미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들 중에서도 그런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주제로 담는 그런 그림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속화였어요. 그래서 이 풍속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래서 어떤 기록적인 역사적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도 있는데 18세기 때 엄청 발달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화가 중 누가 떠올라요? 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분, 네, 바로 김홍도 되십니다. 근데 김홍도가 떠오르면 또 누가 생각나요? 세트로 또 있죠? 네, 신윤복님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있었다고 했어요. 뭐냐면, 우키요에라는 풍속 판화인데, 이게 또 요 당시 18세기, 19세기 때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은 그런데 서양은 어땠느냐? 좀 더 일찍 발달했어요. 16세기에서 17세기 때 네덜란드 지역,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 뭐 벨기에 이런 데도 있어요. 거기에서 아예 그냥 풍속화라는 독자적인 장르가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피터 브리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그림 좀 유명해요. 미술사 책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귀가라고 하는데, 당시에 뭐 건축이라든지 뭐 집들 모양, 뭐 지역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작가의 그 작품인 아이들의 놀이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유럽 중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 이게 좀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인 피터 브리헬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게 당시 그 애기들의 놀이하는 모습들을 소재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거의 한 뭐 500년 전이잖아요. 450년 전인데, 어린이들의 놀이 모습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나 여기나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똑같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람이 250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이 안에 놀이 종류만 9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조금 몇 개 볼게요. 신기해요. 자, 보시면 공기놀이. 자, 지금 똑같이 만두같이 생긴 공기놀이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88올림픽 때 썼던 굴렁쇠, 이때도 여기도 있었어요. 아유,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릴 때 하던 말뚝박기, 이때도 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 따라가는 이거 기차놀이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이면 이렇게 가서 빵을 주곤 하잖아요. 인디안 밥 같은 뭐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소똥수시기 놀이. 이게요, 길가에 소가 막 걸어다니고 똥이 이렇게 막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장면인데, 어쨌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풍속화는 그때 당시에 뭐 의상이나 아니면은 거주하는 뭐 환경이나 뭐 생활 문화 전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춤추는 어떤 뭐 커플의 모습이다. 그래서 막 그 연회장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큰 가치를 지니는 장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자, 조선 후기에 김홍도, 신윤복 바탕으로 해서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취향의 그런 풍속화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이 되고 막 유통도 되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상업이 막 발달을 하죠. 한국사 여러분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럼 거기 다 나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됐던 시기였고, 그거에 따라서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발달하니까 유흥문화도 발달한 거죠. 그래서 문인들, 그 다음에 비양반층, 뭐 돈을 좀 많이 벌게 된 뭐 중인층,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또 해요. 그림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산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에 지금 송중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 드라마 속에서 되게 그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막 비단 옷에 뭐 장난감이 막 금으로 만든 자금성 막 이런 거 갖고 놀아요. 자, 그래서 당시의 양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인데, 이 부유한 그런 계층들이 서화를 수집하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취미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막 후원도 해줘요, 화가를.
그래서 그런 화가들이 뭐 풍속화도 많이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하여튼 눈호강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때 근데 대표적이었던 그런 화첩이 있어요. 그 화첩이란 그 그림을 여러 개 모아서 책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주 유명한데 하나는 김홍도님의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서당, 뭐 무동도, 막 그다음에 뭐 씨름, 빨래터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총 25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하나가 화첩이 하나가 단원 김홍도라 해서 단원의 풍속도첩이라고 하는 거죠. 단원 김홍도는 양반들의 그런 뭐 유흥 문화를 다룬다기보다는 주로 좀 서민들의 시장에서의 뭐 그런 모습,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어요. 반면에 또 한 명 있었던 이 신윤복 작가는 그 유흥 문화 좀 전에 이 송중이 나왔던 요 느낌 그 양반들이나 뭐 이런 부유한 계층들의 그런 유흥 문화를 그대로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해원 신윤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원 전신첩 요 두 가지가 아주 이때 유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 월하정인이죠. 달빛 아래 그들의 일은 누가 알겠는가. 자, 이 두 연인만의 한 여자는 약간 좀 삐져 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남자는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뭐 보는 뭐 이런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신윤복의 작품인데 주유청강이라고도 해요. 뭐 그렇게 엄청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드리려고 담아봤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 동양화에서도 현대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김현정 작가라는 이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인데요. 실제로 요분이에요, 요분. 자기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요. 장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진을 찍는데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주로 전통 이 한복을 입은 현대 여성을 캐릭터로 해요. 자기 캐릭터로 해서 현대 여성의 실제 그 생생한 집에서의 모습 아니면 뭐 개인적인 모습들 있죠. 그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먹방 중이잖아요. 지금 아주 열심히 먹방하고 있습니다. 되게 익숙하죠, 여러분. 자, 집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찔리네요. 참고로 요 작품들 다 내숭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바깥에서 이러진 않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뭐 공원에 가도 막 이런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소재를 통해서 현대 여성의 모습을 여성이라고 대변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의 사회인의 모습을 되게 익살스럽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제 안내입니다. 리로스쿨에 아시죠? 과제는 우리가 앞서 수업에서 본, 자, 이제 미술의 주제들처럼 현재의 사회 속 문제를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 방법 봅시다. 인터넷을 켭니다. 뉴스를 검색해요. 다음에 사회 분야 뉴스를 검색하고, 자, 그 다음에, 관심이 가는 기사를 골라봅니다. 그래서, 자,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을 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붙. 그리고 한 줄을 띄어요. 엔터를 쳐. 그 다음에 왜 이 기사가 관심이 가는지 한 줄 내지는 두 줄로 쓰세요.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저장하시고 리로스쿨 과제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참 너그럽고 너무 하기가 쉬운 과제이죠. 나중에 물어볼 거야. 자, 알아요. 자, 기간은 언제냐? 뭐 줄치기 효과가 이제 나오네. 자, 마감 기한 알려드릴게요. 4월 2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5월 4일 월요일 밤 10시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 근데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자, 이번에 영입한 저의 아이템입니다. 처갓집 양념통닭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이름이 처돌이래요. 자, 지금 하나는 그래서 이게 옆자리 쌤과 나눠 가진 건데 제 거는 요거 열쇠고리 이번에 득템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그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어가지고 자, 유출주의보 했어요. 자, 나중에 선생님 자리 오면 구경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